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 홍보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 홍보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박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일반 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쪽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점 추진과제로 시정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협업 활성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기획 홍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6쪽 시정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협업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시정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주요 정책 브리핑과 정기, 수시,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소 등 핵심 사업의 비전을 심도 있게 전달하는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추진했으며, 공직자 대상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내부 역량을 다졌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위주의 선제적, 전략적 기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부서별 유기적 홍보 체계를 확립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부정, 왜곡 보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소통 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기획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온라인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홍보했습니다. 특히 프로골퍼 방신실, 방송인 김현철을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였으며, 시정 소식지 굿모닝 평택은 통합 30주년 기획기사 연재와 시민 참여 코너 확대로 쌍방향 소통 매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9쪽 추진 계획입니다. 시정 관심도 및 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들의 방송, SNS 등 대외 활동을 시정 매체와 적극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정책 성과 확산을 위한 AI 활용 홍보 영상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 CF, 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을 신속하게 제작하고 현안 발생 시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굿모닝 평택의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스마트 홍보를 기획하겠습니다. 통합 3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상징물 그리기 콘테스트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애양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해 시정 소식지를 영상 뉴스로 제작하고 QR코드를 삽입하여 새로운 정보 소비 방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민 호응도 제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정책 안내 영상, 평택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 등 참신한 콘텐츠를 다수 제작했습니다. 월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 관심이 높은 관광, 문화, 행사 정보를 중심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평택이 홍보 이미지는 130여 건을 발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 계획입니다.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유튜브 영상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와 협업하여 평택시의 30년 역사와 변화를 알리는 심층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무원 쇼츠 및 평택이 캐릭터 활용 영상을 통해 30주년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형 버스킹 영상 및 패러디 쇼츠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유명 가수를 섭외한 고품격 버스킹 영상을 제작하고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패러디 영상을 공무원이 직접 제작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시정 홍보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 관심도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인스타그램 DM 공지 채널을 신규 운영하여 시정 소식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인기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들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통 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통홍보관에서 그 언론 브리핑을 지금 6회 사업 했다고 여기 추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연 몇 회 정도 하죠? 언론 브리핑을? 예, 2024년도에는 15회에 15회. 걸쳐서 했고요. 예. 올해는 이제 6개 사업을 했는데 네. 1월부터 5월까지 6개를 여섯 개 했습니다. 사업을 예. 해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그 뭐야 안 좋은 그런 저기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언론 우리 소통본부안에서 그러니까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언론 중재 위원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보도 자료를 반론 반론 보도를 보도를 내는 경우도 내도록 있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4년도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최근에 그런 반론 보도한 사례가 있나요? 네, 그 2021년도에 반론 보도 결정한 게 있고 네. 2022년도에도 한 번 있고 2023년도에는 2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게 뭐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좀 바로 대응을 그쵸 검토를 거쳐서 이제 하게 되겠죠. 네, 뭐 자문도 받고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뭐 소송도 한 건 하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이제 SNS나 이렇게 뭐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공무원들의 뭐 이런 게 많이 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통공무원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시민들한테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를 좀 알리고 그렇죠 이미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우리 평택시의 뭐 물론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런 자료들이 막 이제 SNS를 막 글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적절하게 좀 대처를 좀 시에서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걸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게 다니면은 이제 이게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이렇게 돌 때는 저희가 또 반론 보도를 작성해서 사실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 30주년 이제 기념 행사를 지금 10월에 하잖아요. 이 우리 지금 수통본에서 어떤 거기에 역할을 좀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30주년 특집으로 해서 그 시정소식신 굿모닝 평택에 연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예, 용역을 총무과에서 해서 하죠.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SNS라든지 언론이나 각종 그 매체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이제 뭐 대시민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좀 돼야겠다. 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계획은 세우시겠지만 이게 홍보가 적절히 안 돼서 그때 그 참여도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무과하고도 그 부서 간 미팅을 하시죠 계속.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 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버 그러니까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서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뭐 계획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나왔나요? 어떤 저희가 이제 그 슈카월드 그 경제 전문 네네. 유튜버 있습니다. 아주 예.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그 홍보 효과가 커서 그 올해도 좀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슈카월드랑 같이 협업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겠다. 저희가 이제 뭐 비용을 들여서 네, 하는 비용을 거죠. 드리겠죠. 그 30주년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하고 지금 우리가 유명 유튜버들하고 같이 그 협업해서 만드는 그런 콘텐츠가 몇 개나 있었죠? 저희가 매년 3회 정도씩 3회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예산이 좀 적기도 하고 올해 유튜버들 비용이 좀 증가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한 번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번 했고. 네네. 24년 된 3번 했었나요? 작년에 3번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어떻게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그 좀 그 뭐랄까 그 결과를 좀 조사를 좀 하나요? 했을 때 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좀 이제 그게 이제 조회수로도 검증이 조회수로.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확실히 그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많이 늘어나고.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홍보 정책들을 여러 가지 뭐 언론과의 협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런 그 뭐 대형 스크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SNS 통해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하는 그 홍보 정책에 대한 그 우리가 성과를 좀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런 저희가 제가 좀 뭐 시스템화된 평가까지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예, 성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외부에 뭐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우리가 지금 언론에 이제 매번 이제 광고비도 지금 거의 한 10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스크린 쪽 그쪽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다중 이용 다중이용 시설 매체. 이용해서 예, 네, 하고 그 있습니다. 예. 다중이용 시설 이용해서 광고도 하고 그것도 10억이 넘죠 예산이? 대략 예, 네, 비슷합니다. 대략 10억, 예, 10억 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또 SNS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그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좀 고민을 하고 실태 조사를 좀 해야겠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가 뭐 시정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를 상대로 해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 관련된 데서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업체의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매월 그 뭐 실적도 받고 평가도 하면서 저희가 연말에는 그런 효율적으로 그런 그 실효성이 얼마큼 돼 있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은 해촉이라는 해촉을 하고 새로 한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그 올해 그 프로골퍼 방신실하고 김현철 네, 그런 이제 신규로 위촉을 이쪽으로 했고요.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브라이언은 이제 계속 지금 현재 있고. 연장돼서 하는 거고 기존의 노태철 지휘자도 있고 지금 그 현재 이렇게 4명이고요. 총 4명. 그 전에 이제 아나운서 박선아 네. 아나운서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임기가 끝났고. 예, 새로 위촉은 안 했습니다. 그 이분들이 지금 올해부터 이제 김현철 그 코미디언인가요? 그분하고 방신이라고 올해부터 위촉이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홍보대사들은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그 자기가 출연하는 TV에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어도 뭐 구해줘 홈즈 이런데 해가지고 평택에 대한 홍보도 네, 많이 가끔 돼가지고 이제 TV에 나오는 것 그래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별도로 저희 홍보비하고 관계 없이 그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TV 프로에 나와서 평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김현철하고 그 브라이언 같이 해가지고 우리 트롤리 버스 타면서 평택에 대한 홍보 유튜브를 찍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고. 예. 얼마 전에 그 방신실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네, 올해 두 번 우승했죠. 네. 얼마 전에 우승을 했는데 홍보대사 대구선. 예, 대사 되고 나서 우승한 거잖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했던데 이런 이렇게 우승을 하고 그러면 이런 뭐 좀 광고를 한다든가 좀 뭐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뭐 평택시 그 알림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홍보는 시민한테 하고는 있고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하여튼 뭐저 인스타그램 이런 데는 올려주고 있고 지금 뭐 방신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대회 중에는 또 촬영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사실은 같이 3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방신실 선수가 이제 대회 때문에 요번에는 2명만 촬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 골퍼들이나 이 선수들 이렇게 모자나 이런 데다 마크 달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죠. 그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을 예,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뭐 그 소속사 하고. 하고도 뭐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좀 홍보대사 같은 경우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그 비용을 지불하죠. 그 비용 예, 조례 비용이- 그 정해져 있어서 그 조례.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뭐 30주년 기념행사도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 그 시민들과의 그 우리 소통 홍보관들이 시민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좀 우리 평택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예, 우리 소통 홍보관 박대장 우리 홍보 소통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2분 팀장님, 뭐 한 분 팀장님이 뭐 공석인 것 같아요. 예, 비롯해서 이제 우리 평택시 65만 시민을 위해서 이제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특히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홍보나 아니면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업무 하반기 업무 청취 잘 정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짧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구 정원 현안을 보면 소통 홍보관이 언론 홍보팀 8명, 기획 홍보팀 4명, 소셜 미디어 팀 5명. 현재 이제 기획 홍보 팀장님이 아마 이제 공석이신 것 같아요. 결혼이신 것 같아요. 언제 혹시 뭐 되시나요? 요번 인사 때 이번 예, 인사 때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공석 있으면 팀장님이 뭐 공석이면 아무래도 이제 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을 수도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 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 출입 언론사를 보면은 언론사가 이제 한 총 521사가 되고
출입 기자가 한 67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많고 신문사 포함해서 통신, 방송, 인터넷 다 총괄해서 언론사가 한 521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언론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잘 또 홍보도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곡된 부분이나 오보 뭐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하면 일파만파 퍼지다 보면은 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이 부서에서 잘 대응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현황 보면 소셜 미디어 운영 현황 보면 뭐 우리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채널 이렇게 해서 뭐 개설일은 뭐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카카오톡 채널까지 2020년 9월까지 해서 그래도 많은 구독자들도 있고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요새는 워낙 SNS로 워낙 홍보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뭐 두 개 뭐 SNS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로도 홍보도 병행을 하면서 잘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소통 홍보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면은 한 40억 정도 돼요. 올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40억. 네. 한 21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갖고 이제 적절하게 이 시정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아마 이제 편성을 해서 하는데 언론 매체 이용 시정 홍보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 홍보를 좀 하시고 특히 평택 로컬 포럼 같은 경우는 좀 얼마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로컬 포럼은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는데 그 지역 신문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예, 예. 1년에 두 번 두 하고 번이요? 있습니다. 네. 이 예산 자체가 이것도 얼마 편성이 돼 있죠? 이 보니까 한 그래도 한 3천만 원 돼 있나요? 예, 예. 3천만 예, 원인데 예. 1회당 1,500만 원씩 그렇죠? 해서 예. 1회당 1,500. 예, 예. 그리고 이제 평택 소통 상생 포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한 7천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요도 이것도 2회 2회 정도 합니다. 예, 예. 네, 2회 개최할 예정인 것 같고요. 요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포럼도 어떻게 예산 편성됐으니까 이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 홍보 쪽으로 보면 이제 공중파 시설물 이용해서 이제 시정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제 TV 및 라디오 홍보 거기 이제 나름대로 금액도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TV 쪽 예. 방송 쪽이 한 4, 5천 정도 네, 예, 편성돼 금액이 있는 것 좀, 같고 예. 높습니다. 예.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홍보하는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편성된 부분이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온 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굿모닝 평택 운영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시정 소식지입니다. 예, 시정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보대사 아까 그것도 뭐 운영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대사 또 이쪽해서 뭐 네 분의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잘 홍보해서 평택을 또 알릴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지면 이제 한간에는 좋은 쪽으로 알려지는 것도 있고 평택하면은 뭐 반도체 삼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간에 나쁜 얘기로 역으로 해서 나쁜 얘기는 아파트 많은 시골 이런 쪽으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많은 시골 그러면 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평택하면 뭐 좋으면은 삼성 반도체 나쁘게 생각하면 아파트만 많은 시골이다 이런 또 단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서 평택이 발전하고 옛날에 그 도농 복합 도시지만 이 평택이 많은 도시개발로 일어나가지고 살기 좋은 젊은 이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도시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해서 모든 좋은 정책을 잘 홍보해야 평택의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도 SNS 이용 시정 홍보나 카카오 알림톡 운영, 뭐 시민 기자단을 이용해서 또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해야 성과가 좀 나오니까 그거를 잘 올해 이제 거의 한 5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예, 그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잘 집행해서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좀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전반적인 걸 갖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관심도를 중심으로 한 소셜 미디어 홍보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보다는 기관이 알리고 싶은 정보 위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제 시민께서 이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또 홍보하는 부분이 이제 뭐 일부 겹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시민들께서 어떤 정보를 또 알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노력과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계획 자체를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 홍보관의 하는 주 업무는 뭐 시 전반적인 거를 시민이 알고 싶고 그리고 시민에게 알리고 싶고 요 두 맥락에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게 지역 언론이든 중앙 언론이든 아니면은 유튜버든 그런데 가장 효율성 있고 이 예산의 활용성 있고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거는 이 두 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인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그 서로 그 SNS나 아니면 어떤 홍보 매체에서 성과는 많이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명 유튜버 활용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만큼 그 유명 유튜버를 활용할 때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게 단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리고 싶은 부분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 유튜버들이 지금 알리고 있나요? 그런 부분도? 네, 그 안에 다 포함은 돼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좀 이제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런 비율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슈카월드라는 채널을 선택하고 하는 이유가 그 분이 이제 정책이나 네. 경제 관련해서 많이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지금 섭외를 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 분의 이번에 진행할 때는 저희 30년 동안 발전상이나 저희 주요 정책 발전상 이런 거를 좀 많이 넣어서 한 80에서 90%는 그런 부분 위주로 채워서 진행할 발전 예정입니다. 사항이에요? 아니면 현 상황은 그러면은 20%입니까? 지금 아니, 발전 사항이라고 아니 이야기를 발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저희가 30년 동 전에 이제 합쳐졌을 때라부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변화된 통합이라는 네네 통합이라는 통합이 죄송합니다. 주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된 이후에 저희가 발전한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아니, 현재까지 잠시만요. 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일시적인 그런 통합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버 활용이 30주년 기념으로 처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네, 저희가 그 슈카월드 대상으로 지금 이번 세 번째인데 그 두 번 다 저희가 정책 위주로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제가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적어도 저희가 유튜버나 아니면 SNS나 다른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할 때는 이 매체를 이용해서는 이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이런 언론이나 아니면 지면을 통한 광고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이런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명 유튜버에 대한 부분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 편성 과정이나 정책 홍보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유튜브에는 조금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비율적으로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부분은 몇 퍼센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방향 소통으로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퍼센트 어느 지면을 어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유명 유튜버가 누가 조금 뭐 안정감 있고 그다음에 문제성이 없는 유튜버들을 리크루팅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해서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하는 거고 이제는 저희 시도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초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했고요. 유명 유튜버 해서 일반적인 이렇게 특수성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정책 홍보에 대한 노출 비중이 전체 시간대라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테마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노출을 시켜달라 했을 때 정책적인 부분이 정책 그 홍보에 대한 비중이 노출 퍼센트를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왜냐면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몇 건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을 받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 노출에 대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걸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여기서 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성이 낮아요. 그쵸? 데미지도 분명히 안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장기적인 평택 씨만의 그 홍보에 대한 브랜드 구축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 2026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 있으면 조금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계획하고 계시는 거?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비율, 효과도 이런 것들 만족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각종 시정신문 발행하고 나중에 또 의견 수렴할 때도 뭐 시민들께서 어떤 내용을 그 알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설문도 충분히 실시를 하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지에 담기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매체를 매일 받아보시는 분들보다는 그 분도 분명히 설문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받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왜 받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은 받아보다가 왜 그 중간에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이거에 대한 근사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의 어떤 전달력이 부족해서 내지는 홍보가 너무 식상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홍보가 없어서 아니면 뭐 어떤 그 홍보에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어필되는 부분이 좀 약해서 뭐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보통 유튜버들을 활용한 거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외부인들에 대한 홍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중점을 하는데 그럼 그 부분도 하고 평택시에 대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구상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에는 비중적으로 외부 유튜버에 많이 비중을 두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기가 되면 외부 유튜버 활용도는 점점 떨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기로 접어들면서 내부적인 평택 시민들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소통에 대한 어떤 소통 홍보잖아요. 그냥 홍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인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체 그 예산이나 아니면은 그 중점 과제를 쭉 보면 조금 미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업무 보고에 있어서 임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그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적 기회 홍보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달력 제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페이지예요. 저희가 이제 그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과 또 시정 관심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그 언론 브리핑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안정된 그 홍보를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서 전략적 기획 홍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메시지라고 하셨어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메시지 예를 들면 이건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체감도라는 거는 평택시에 대한 어떤 정책을 몸으로 느끼는 맞춤형 메시지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맞춤형 메시지라서 네. 과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그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그 카드 구성력에 뉴스를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그 네. 메시지에 대한 구성력에 대해서 네, 네. 맞춤형에 맞게 그렇습니다. 뭐 사면이면은 면마다 어떤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네.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 네, 이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쉽게 이제 알아보기. 관심도를 네. 다양성 있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네네. 그래야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매체를 접해서 만족감을 올리니까. 근데 부서별 유기적 홍보 체계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타 부서하고 협업이 부족해서 통합 메시지 전달이 지금 평택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체감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서하고 같이 전략적 회의도 하고 통합 저희가- 메시지 전달에 대한 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 부서에서 그 보도 자료를 보내든지 아니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거는 집중적으로 그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면 회의를 개최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 안 한 건 아닌데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카드 뉴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SNS 카톡으로도 잘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지표화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지표화 시키진 않고 그 게시물의 좋아요 등을랑 댓글 저희가 보면서 반응 좋은 형태를 계속적으로 좀 추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시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부서별 유기적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력 부족에서 오는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인력 부족된 부분들이 적어도 한 2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서 해주면 말 그대로 소통과 홍보를 같이 병행하기에 조금 더 그
양적 질적인 부분이 개선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 내지는 평택시를 알리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평택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고 시민들이 평택에 대한 이미지 제고 개선이 그냥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외부 기업들이 들어오고 호감도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치로 따지면 아주 많은 예산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인원 배정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 있고 양방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분명히 나와 주셔야 되고, 예산이 홍보 예산으로 지금 쓰여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평택시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그렇죠? 부서마다 그 예산들이 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조화롭게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기획 홍보가 있는데 여기에 TV 사업 계획에 보면 TV, 라디오, 온라인,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추진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제가 지금 가끔 라디오 방송이나 TV, OBS 이런 쪽을 보면 이제 평택시를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반갑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지금 그 지역 케이블 방송에 알기로는 뭐 2개 정도의 그 방송이 되고 있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지역 케이블 방송, 지상파 방송, 라디오 홍보하고 또 기타 그 생활 밀착형 뭐 홍보 있죠. 아파트 뭐 벽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뭐 이런 데도 홍보를 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몇 개 정도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게 이제 2025년 올해 그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TV 예. 같은 경우에는 예. 5개사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기남 방송, 예. OBS, YBC 뉴스, 또 IPTV라고 해서 이제 SK나 LG 그쪽에 예, IPTV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또 SBS 통해서 뭐 꽃나들이 같은 경우도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OBS 라디오, YTN, CBS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CM 광고를 그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데 예. 풀칼라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 있는 역사라든지 터미널 또 평택역에 있는 전광판 이런 쪽에 하고 있고, 그리고 관공서 민원실 같은데 경기도 내 100개소가 있어요. 그 뉴스비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항철도, 대형마트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그 광고도 85개 아파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너 등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이게 편의점 같은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데도 그 뭐 CU나 전에 이렇게 보면 GS25 마트 뭐 이런 데도 평택 홍보를 그 전에 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 편의점 쪽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네. 글쎄 이게 뭐 다기능으로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지상파 방송 또 그 라디오 방송 뭐 또 그 아파트 그 오프라인 그 홍보 같은데 이렇게 해서 평택시가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 보니까 우리 그 소통 홍보관 예산이 지금 한 4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 적은 예산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그 평택시 65만 그 평택시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중요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10월 우리 30주년 통합 그 홍보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굿모닝 평택 이거는 지면이잖아요. 지면인데 이 홍보 외에 제가 볼 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총무과에서도 이걸 하겠지만 홍보 역할도 하겠지만, 우리 지금 그 소통 홍보관에서는 어떤 홍보 역할을 어디에다 어떻게 맡고 계신지. 예,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이나 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예. 그리고 언론 매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에 30주년 그 홍보 내용을 다 넣을 사항입니다. 지금 그 평택 알림톡이라고 이렇게 99,000명인가한테 보내는 거 있죠? 그것도 지금서부터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 30주년 통합 행사를 한다는 것도 뭐 이게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보내나요? 이게 알림톡. 일주일에 한 번 보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 더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는 이게 부분이고요. 그 알림톡 효과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보거든요. 평택 알림톡 그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여기에 통합 30주년 행사를 하는지 뭐는지 그런 것조차도 지금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아,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구체적인 좀 계획이 나와야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행사 일정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보다도 30주년이 10월 25, 26일인가요? 그때 한다는 이런 그 메시지만 남겨줘도 큰 효과라는 거죠. 아, 네네. 2박 그렇게 하도록 3일인가? 하겠습니다. 그 네네.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 굿모닝 평택 뭐 지면을 통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그 타겟 설정을 해서 보내기는 너무 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이게 그 평택시에 그동안 그 30년 된 미래, 현재, 과거 그런 생활사 이런 거를 좀 담았으면 좋겠고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억 상자라고 타임캡슐 뭐 이런 또 행사도 진행을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도 좀 약간씩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시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별로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좀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소통 홍보가 그 소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좀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 홍보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 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